네. 그러니까 문제는요, 부동산에 쏠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게요,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 유동성이요, 우리 건가요? 그러니까 빚이죠, 빚. 그러니까 부동산에 공급되는 그 유동성이, 금융 유동성이 우리의 예금 잔고가 많아서, 우리의 저축액이 많아서 공급된 유동성이 아니라, 지금 일반 가게들이나 소들은 지금 그거잖아요. 저축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IMF 전에 20% 했던 저축률이 지금 5% 이하, 심지어 마이너스인 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쌓여있는 돈이 우리가 저축한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축한 돈이 아닌 돈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으로 집값이 오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거품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소득이 견조하게 올라가고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계소득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거나 높아지고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이야.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다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월급은 물가 상승률 이하로 묶여 있는데 그때 집은 물가 상승률 위로 치솟는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을 뭐라도 잡고 대출을 땡기든 뭐를 하든 부동산을 잡아서 꽃들머리라도 잡아야, 그래야 내가 이 인플레이션이 10년 정도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집값을 투자한 사람이 노동소득을 추구한 사람보다 자기의 신분을 지켰더라. IMF 때 퇴직금 2억을 받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산 사람이 그 2억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노동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누적된 경험, 노동소득보다는 부동산 투자지라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 관성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한당의 중추 지지자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요,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선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가.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집값을 잡고 소득주도 성장을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느냐? 바로 나지 않죠. 소득이 성장은요, 여러분, 소득이 성장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득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배의 구조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불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분배의 구조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은 거로 저축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대기업에서 월급 한 1억 이상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맞벌이로 두 부부가 돈을 벌어서 1년 소득이 1억 5천 이상, 이렇게 되면 저축을 해서 집을 살 수가 있죠. 물가 상승 이상으로 자기의 급여가 오르는 사람들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 직원, 뭐 기타 등등. 혼자 벌어서는 집 투자를 못하고요. 월급으로는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따라잡았다, 이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없는 부동산 투자를 틀어 막았는데, 야,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얼마를 올렸는데 내가 지금 월급 받고 뭐 하는 걸로 지금 그걸 브로킹해? 그리고 실제로는 소득이 많았지만 어떤 거예요? 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부동산 투자 소득이 많은데 지금 내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 왜? 그러니까
내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은 여러분 미쳐 날뛰던 부동산 아닙니까? 딱지 사서 딱지를 바로 넘기던 70년대 분양권 전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하루 사이에 줄 서가지고 그 분양권 주세요 하고 현금 들고 박치기 하고 분양권 가져와서 그 현금 들고 다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 분양권 전매를 마구 난리를 치던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아닙니까?